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정동섭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순환기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저랑 의사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고 무거웠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해하는지 그런 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간호사 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너즈 센터 정유민 간호사입니다. 저희 파트너즈 센터에서도 지난 1, 2편 영상을 보신 많은 환자분들과 의사 선생님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 직접 몸소 체감을 했었는데요. 환자분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많은 질문들을 여쭤보고 교수님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심방세동 환자분들에게 뇌졸중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이 많다는 내용은 많은 정보나 인터넷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심방이 정상박동일 때는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혈전이 생기지 않겠죠. 거기 있는 피가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하지만 심방세동이 되면은 그런 수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르 떨게 되지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순환이 안 되고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좌심방 이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그런 양상이고 잘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고 해서 그 혈전이 고이면 거기에 딱 끼이게 돼서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정상박동이 심방세동이 되는 순간 15분 만에라도 중풍을 일으키는 혈전이 발생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작성 심방세동이나 오래되신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 분이나 하여튼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 위험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심방세동 환자분들에게서는 좌심방위 부위에서의 혈전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좌심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동일하게 위험한가요? 네, 모든 환자들에서 똑같이 위험하지는 않죠. 사람이 이제 심장 모양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저희들이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8가지의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각각 점수가 있고요. 혈관 쪽 질환까지 합해서는 최드 베스크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위험도를 보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면은 요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죠. 최드 스코어를 보면 여성도 1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뇌졸중 위험이 더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2점 이상이면은 뇌졸중 위험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응고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좋은 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항응고제는 오래 쓰면은 출혈 위험이 생기고 출혈 위험이 생기면 또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뇌졸중이 발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최드 바스크 스코어가 이제 2점 넘어가면은 매년 이제 2%씩 이 뇌졸중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게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0년 되면 20%나 이제 뇌졸중 위험이 그 환자한테 생기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죠. 진짜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니 저도 조금씩 무서워지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이제 정상박동이신 분들의 이제 좌심방 E입니다. 이렇게 좀 조그맣고 이렇게 잘 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큰 좌심방 E가 큰 분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영상입니다. 크기가 아마 4배, 5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거리가 멀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입구와 좌심방이 끝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게 되고 상당히 커진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뭐 나이도 같고 최대 스코어도 같더라도 뇌졸중 위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조금 했는데 좌심방 E의 모양이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모양, 닭날개 모양, 발 모양과 이제 브로콜리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모양에 따라서 뇌졸중 위험이 다른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환자들 만나면은 요 이제 CT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인지 보고 이 모양에 체크를 해서 환자분들은 이런 모양이니까 위험하다. 좌심방 이 모양이 닭날개 모양인지 이런 거는 뭐 본인이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모양 가지고 검사 후에 환자분 뇌졸중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브로콜리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다른 분한테 여쭤봤더니 선인장이 닭날개 먹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학회나 이런 데 4가지 모양으로 발표는 사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뇌졸중의 위험이 똑같은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환자에 따라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과 모양에 따라서 크기나 움직임 이런 걸로 저희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오셔서 뇌졸중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검사를 해보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심방세동이 직접 환자를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고요. 뇌졸중이 이제 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생기는 심부전증이지요. 뇌졸중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좌심방이만 좀 막으면 안전한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뇌졸중을 100% 예방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좌심방에서 혈전이 90%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게 90% 막으면 이제 90%를 해결하잖아요. 90%면 적은 확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은 이제 약물로 좀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좌심방에 저희들이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내과에서 수술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틀어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치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산처럼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외과에서는 이제 밖에서 흉곽경을 이용을 해서 자르거나 클립을 이용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좌심방위가 아까 그 컸던 환자를 자른 후 사진인데 제가 이제 자동 봉합기를 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죠. 보면은 이제 이 출혈이 좀 생기는 게 보이죠. 잘 멎으면 좋지만 추후에 이제 잘 안 멎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로 이제 보강을 하는 수도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립을 하는 장면이죠. 좀 하얗게 생긴 게 이제 클립입니다. 이제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클립을 다시 잡았다가 모양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폈다가 해서 입구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립을 잡을 때도 그렇고 자를 때도 그렇고 이 입구가 좀 남으면 거기에서 또 오히려 더 혈전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서 예, 그래 안에 완전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클립을 이용한 게 시행이 됐었나요? 클립이 이제 그 신의료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많이 비싸고 해서. 그전에는 이제 제가 잘라서 이제 봉합을 했는데 뭐 자동 봉합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자르고 꼬매니까 약간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수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클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들이 이제 이 흉곽경 부정맥 수술에 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재작년부터는 환자분들이 일부만 재료비를 내고 또 수술료도 이제 보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째고 꼬매고 출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도 되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15분이면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 자체로 시술로는요. 그냥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수술로 했을 때랑 이제 클립을 이용했을 때랑 굉장히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심이 되네요. 그렇죠. 클립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 800명까지 이제 많이 넣었는데 이제 클립을 하면 요 엑스레이 보시면 요런 이제 모양이 보입니다. 이제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가시면 이게 뭐냐? 이게 뭔가요? 이런. 심장 내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담당하시는 내과 의사들이 많이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가 거의 누워 있는 식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좌심방위가 잘 막혀서 뇌졸중 위험이 이론상으로는 90% 이상 그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좌심방이나 이런 거 뭐 닭날개 이런 거 처음 들으셨죠? 네, 듣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 지금 뭐 저도 학회에 가서 치킨 윙, 브로콜리 이런 용어가 학회에서 나오는 거 보고 당황스럽고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편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이어 질문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인사 안 해? 할까 봐.